좋아요, 구독.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금알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 오늘 평소랑 다르게 좀 갖춰 입으신 것 같아서 바로 좀 연결을 해볼 텐데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어떻게 또 양복을 갖춰 입으셨을까요? 저 정장 입는 거 뭐 좋아합니다. 네, 아니, 네, 정장을 입으셔서 깜짝 놀라서, 네. 네네네, 마음가짐을 조금 더 단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들도 오늘 중요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기도 했고 가을 색깔로 좀 갖춰 입어보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들, 오늘 시장이 또 폭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장난치지 않고 조금은 이제 무게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네요. 네. 우리 업사부님의 마음가짐이 또 잘 드러나는 복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시황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계실까요? 네. 어제 제가 약간 이제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렸던 내용은 아마 쉽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미국에서 이제 FOMC 금리를 75bp 벌써 세 번째를 올리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 역전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10월 12일 날 금리 결정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런 자금 유출을 좀 막으려면 금리 차가 어쨌든 없게 되는 정도까지 나와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75bp의 금리 인상 우리나라가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네,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행 이총재께서 0.25%씩 천천히 스텝 밟아서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예전에는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아서 그보다는 한 단계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빅스텝, 우리가 0.5%씩 금리 인상 부분들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좀 해봅니다. 혹은 과감하게 0.75% 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본다라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환율도 지금 1,400원 넘어가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이렇게 환율이 가느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가 줄어들어야만이 환율, 그러니까 즉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나 홀로 달러만 강세인 부분들이니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 우리나라도 금리차를 줄여야 되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금리차가 미국과 줄어들어야만 환율이 좀 안정을 가질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나중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포인트를 한 가지 정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금리 부분들 역전되지 못한 상태로 10월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는 미국 FOMC가 또 11월 2일에 있습니다. 11월 2일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도표를 확인했더니 어차피 75bp 금리 인상할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 하는 그런 포인트였고요. 그죠? 그런 포인트였고, 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래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봤더니 지금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4.4%까지 끄집어 올린다고 하니 앞으로도 그러면 1% 이상 혹은 0.75 두 번을 더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까지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제 신흥국들 입장이나 우리나라도 그 상황을 그대로 쫓아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결정이요, 긴급하게 잡히지 않으면 3, 6, 9, 12월에 없어요. 미국은 12월에도 FOMC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상당히 매우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어제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우리 푸틴 아저씨가 지금 또 동원령을 내리고 전쟁 선포를 한 거나 다를 바가 없고 갑자기 나토에서
왜 갑자기 나토에서 핵 위협을 하니까 우리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맞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니까 또 분위기가 또 험해집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전에 대응했던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다시 한번 신냉전 체제로 바뀌어서 세계화가 이루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다 깨져버린 그런 상황들, 이것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안정적일 수 있는 상황, 그런 종목, 그런 업종 부분들만 접근해서 가야 되고요. 오늘 시장이 확 떨어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올라가는 거 있나? 있죠. 빠르게 올라오는 것들 체크해야 돼요. 왜? 이것들이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올 때 얘네들이 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뭐가 올라와요? 뭐가 올라갈까요? 우리가 그래도 많이 얘기했던 태교 이방원이라고 하는 애들이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우조선해양을 추천드렸죠. 대우조선해양 오늘도 올라가네요. 제가 어제 21,000원 밑에서 25,000원 사이라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 드렸는데 그 자리 잘 주고 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잘 잡아야만 오늘도 막 개파락해가지고 내 종목이 많이 빠져서 힘드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는 올라가니까 최소한 빠지지만 않는다 하더라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LG 생활건강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드렸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LG 생활건강만 좋아하냐, 가격도 비싼데 조금 가볍고 짱짱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보자고요. 지금 시장이 최근 들어서 계속 꺾이고 추석 명절 지나고 꺾였던 상황들에서 얘는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산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측을 해서 이거 하나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식이 아니라요. 이론적인 그런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전 매매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포인트에서는 이게 지금 오히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오늘 막 그냥 폭락하고 뭐 가격 떨어지고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핵심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태조 이방원 괜찮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라오지? 오늘 식량 농업 관련주들 괜찮네요. 그리고 에너지주 좀 강하게 올라옵니다. 물론 이쪽은 좀 제가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작은 종목들 너무, 그리고 이제 강산도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만, 우선은 오늘은 말이죠, 이 안에서만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분들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참 묘하게 이 시간에 시장 터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마켓 파워라는 시스템에서 위에 빨간 선, 밑에 파란 선에 지금 밴딩 안에 갇혀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파악하는 바에서는요, 오늘 센서스 값은 개파락하고 많이 빠졌고 지금도 마이너스 250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좀 더 내려가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세력지수, 세력의 개입지수라고 하는 게 오늘 계속 셉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의심이 되는 부분들, 이건 이제 저의 뇌피셜입니다.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약간 이제 세력이라고 표현할 만한 이 사람들이 시장 충격을 너무 과하게 주지 않아서 시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개인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속셈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더 폭락하지 않을 테니 저점 매수 계속 돈 들고 들어와라, 돈 들고 들어와라, 빚내서 더 많이 들어와라, 이런 식의 꼬심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넘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가 물려서 마이너스가 커진 종목들로 보지 마시고 지금 센 종목들,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 안에서 종목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설명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해드렸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장이 힘든 와중에도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쭤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좁혀서 봐야 될 종목들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아까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태조 이방은 좋아요. 로봇주도 잘 안 빠집니다. 오늘 농업주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단타만 치는 그런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효성 OMB랄지 팜스토리랄지 이런 종목 아주 짧게 보는 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시장 더 떨어져서 충격을 주는 상태에서
만약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태가 된다라면 저는 이쪽에 단타적인 어떤 움직임 외에 또 조선주도 괜찮고 방산 쪽을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LIG 넥스원인데 LIG 넥스원 그저 10만 원이 깨져서 내려왔습니다. 20일동 평균선을 깨서 내려왔지만 물론 이제 10만 원 가고 위에 올라가게 되면 한번 걸리는 그런 구간의 모습이 있기는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자리만 잘 잡게 된다라면 어쨌든 오늘도 힘을 쓰는 그런 포인트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나와서 다시 한번 11만 원 도전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큰 흐름들을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가 쪼개졌다라는 거죠. 2개, 3개로 큰 갈래로 쪼개졌고 그것이 형태가 다툼의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와서 뭐 엘리자베스 여왕 그다음에 아베 전 총리 그리고 뭐 고르바초프 이런 분들이 세 분이 돌아가시니까 같은 해에 그죠? 갑자기 옛날 독일 예언가가 뭐 세계 3차 대전 뭐 얘기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또 흉흉하게 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 일단은 모든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서 큰 피해를 받지 않게끔 계속해서 준비 작업들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부분에서는 방산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가장 필요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가장 탑픽에 있어서는 LIG 넥스원으로 선택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